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이영주 재활사입니다. 제목이 조금은 철학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인공호흡 착용 성인들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그 삶의 만족도에 인공호흡과 의사소통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될 내용들은 개개인의 기준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본인 선택으로 한쪽 이상의 인공호흡을 이식한 20에서 40대 성인 5명의 인터뷰로 진행된 사례 연구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인공호흡, 의사소통, 환경, 개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5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나이, 난청 발견, 보장구 착용 시기, 소리 경험, 환경 등이 모두 달랐지만 모두 완전 통합이 이루어졌고 구어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인공호흡을 최장 10년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시대에 따른 기기 발달, 음질의 밸런스,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부분, 블루투스와 같은 편리성을 고려하여 기기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례를 한 분씩 자세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 사례는 부모님의 권유와 스스로 듣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10살 때 인공호흡을 이식하였고 이후 재활 과정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듣기와 사회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13살에서 19살 때 와우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사춘기 시기와 맞물리면서 외관상의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귀가 안 들려 친구들에게 무시당한 적도 있고 점차 소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소극적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인기에는 자발적 참여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알게 되며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먼저 다가와준 친구 그 덕분 소통의 경험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12살 때 이식한 인공호흡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모양 없이 어음 변별 및 확인은 어려웠지만 그리고 또한 어울림의 가장 중요한 치약 전후에 듣기가 제한되었고 와우 이식 후에도 소리의 이질감과 재활 과정으로 힘들었습니다.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멀어지면서 점차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유일한 친구가 공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또한 첫 사례와 같이 성인기에 적극적인 의사소통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장 과정에 내재되어 있던 생각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표출,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공도 식품 영양이었지만 대학에서 장애인 인권 활동도 하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취업 또한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왼쪽 와우를 2살 때 이식하였고 착용 및 중재가 일찍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후 이식한 오른쪽 와우는 왼쪽 와우와의 수행 차이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본인, 가족, 환경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보편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자였으며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관계상에서의 어려움만 있었다고 합니다. 본 사례의 상황을 보았을 때 조기 발견, 조기 착용, 중재가 도움이 되고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한국에서 세 번째 인공와우 이식자였다고 합니다. 요새는 와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정보를 찾고 병원을 선택하였을지 큰 고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도 부모님의 권유와 본인 스스로 잘 듣고자 이식 및 재활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든 생각을 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자였지만 중학교 때 소통 과정에서 오해도 생기고 은따도 겪으며 약간 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성력이 기본적으로 좋아서 잘하는 것을 찾아 성취감을 얻고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자로 현재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본 사례의 삶의 모토는 그러려니
자연스럽게이며 와우 이식 후에 재활을 길게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성인기에 이식하였고 성향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공와우는 25살 때 외국 병원에서 접했지만 대학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공와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왼쪽 와우는 41세 때 오른쪽 와우의 예후가 좋아 의사 선생님께서 권유하였고 본인 선택으로 이식했습니다. 재활을 받지 않아서 어음평가의 어류 패턴이 일관적이진 않았지만 구두상의 대화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듣기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부담, 압박이 없어 편안한 듣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성장 과정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좋은 선생님과 친구를 항상 만났다고 합니다. 대학 및 사회생활은 사실 냉정한 현실로 조금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배웠던 경험들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사례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각 사례마다 45점, 80점, 90점, 70점 다양하였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기준에서 언급된 점수로 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을 때 듣기 및 말하기, 즉 인공와우와 의사소통을 이야기하겠죠. 그 외에도 사회적 환경, 고유의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가정한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 인공와우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처음 이식한 와우를 기준으로 일단 봤을 때 100점 만점에 75점, 80점, 95점과 같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 만족도의 기준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었지만 대화 시작의 신호, 건청인들과 건청인들처럼이라고 공통되어진 내용을 근거로 하였을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와우의 성공, 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공식적인 평가의 점수, 수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나 기준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100점 만점에 부족한 점수의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도 말, 즉 의사소통과 관련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삶의 만족도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불가피하며 의사소통 내 듣기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삶의 만족도에 듣기가 중요하였다면 왜 양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힘들었던 기억과 실제로 양측 착용자들이 갖는 듣기 밸런스 차이가 우려되어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순차 양의로 이식 시기의 차이가 15년 이상 보이는 사례들은 그럼에도 소리가 시원하고 음악적으로 풍부하게 들린다고 하며 앞으로 생활하다 보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사회생활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한쪽 와우가 고장났을 때 다른 쪽으로 듣고 소통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삶에서 의사소통, 말하고 듣기는 중요하다고 또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청각장애가 아니었다면 삶의 만족도가 변하였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동일하였지만 다른 사례들은 적고 많은 점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본래 직업이 디자인 쪽이었습니다. 소통이 매우 원활해야 했었고 일이 힘들기도 해서 직업을 바꾸었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13살 때 그 이후에 잘 착용하고 열심히 재활했었다면 더 잘 듣고 잘 말했을 텐데 과거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에서 점수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그 외의 사례는 현재의 상황도 나쁘지 않지만 제한되었거나 불편했던 상황이 있어 만약의 점수에서 더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듣고 말하기가 삶의 만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족도는 현재의 상황, 개인의 기준, 생각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화와 의사소통이 삶의 만족에 연관이 되는 큰 요인이었다면 그 요인과 맞물려서 영향을 주는 세부 요인, 환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 학교입니다. 일단 의료적,
기술적 측면에서 그 시대는 인공화호가 도입되어 기기를 선택하는 과정에 다양한 경로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달 과정에서 온전히 그 나이대의 과업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배려되는 자리 배치나 필기 보여주기, 운이 좋다라고 생각되고 말되어질 수 있는 주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사회가 개인마다 느끼기에 차가웠을 수도 그냥 괜찮았을 수도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에 공통된 사항은 편한 공간에서의 소통, 자기 치유가 필요하였습니다. 자녀의 정서를 비롯하여 주체적이고 건강한 발달, 그 과정에는 가정이 중요하였는데요. 가정의 분위기는 매우 다양하였지만 공통된 사항은 꾸준한 대화였습니다. 결국에 대화라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원이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에 있어 소통, 환경에서의 주체인 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환경 속에서 나의 노력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일단 스스로 잘 듣고 말하고자 기기 선택이 이루어졌고 시간과 비용, 즉 매핑, 재활, 그리고 생활에서 여러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개개인마다 시기는 달랐지만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시기가 빨랐던 이들은 관계 속에서의 성취감으로 노력이 계속되었고 시기가 늦어도 스스로의 성취감 후에 관계 속에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공유한 경험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경험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통을 위한 전략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서,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였는데요. 개개인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발표의 끝이 다가오는데요. 결론입니다. 듣기 및 말하기, 사회적 환경, 고유의 경험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합니다. 그 요인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와 가정을 분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꾸준한 대화로 타인의 기준이나 시선보다는 각자의 존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 긍정적 강화, 관계 속에서의 사회화 경험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성인의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 의료 기술적인 측면에서 꾸준한 기기 발달과 더불어 이식 과정에 있어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식 이후의 관리도 지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람마다 각고 다름의 차이가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음성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청각장애란? 자신감? 그러면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노력하는 부분. 나에게 인공와우란? 하면 그 인공와우란 뭐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추워도 엄청 추워도 안 될 것 같아. 엄청 추워도 안 될 것 같아.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인공와우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맛있고 지금 엄청 먹거든. 이거 좀 맛있게 해야 돼. 이거 때 너무 좋아. 잠깐 엄청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청 추워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엄청 엄청 같아. 그렇지 내가 하지 안돼 또 말해줄 때 내가 나에게 삶이란? 정의 나에게 삶이란 무엇이다? 나의 삶이란 무엇인가? 아, 인생의 무대. 인생이 왜냐하면 누군가 거친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물론 엄마, 아빠, 뭐 친구, 학교 약간 좀 비연적인 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인생을 무대처럼 보고 무대 감독이다 그런 거. 문자상으로 설명되었던 사례분들의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양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음성, 정확도, 전달 방법 등은 모두 달랐지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는 5사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사례 연구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수의 청각장애 성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과거 같은 시대의 사례들이다 보니 한쪽 인공와우사의 모델명만 언급된 사항은 추후 연구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삶의 무대에서 만족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팀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